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황혼이혼 당하는 겁니다. 젊었을 땐 이 사람과는 평생 함께 할 거야 라고 믿었겠지만 나이가 들고 관계가 삐걱대기 시작하면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틈을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남편인데 이 정도 얘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던진 말이 남편에게는 이젠 정말 못 참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들어줄 줄 알았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아니, 솔직히 말해 남편과의 관계는 더 틀어지고 당신만 속상해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런 말들이 쌓이면 남편은 겉으로는 무덤덤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거리를 두며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에게 황혼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절대 말하면 안 되는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7가지만 조심해도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고 황혼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무시하면 어느 날 남편이 우리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는 방법을 꼭 알아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절대 꺼내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가끔 우리 진짜 이혼할까? 라는 말을 꺼내보신 적 있나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 한 말일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속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남편은 우리 이혼할까? 라는 말을 듣는 순간 2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진심일까? 둘째는 이 관계가 정말 끝날 수 있겠구나. 이 2가지 생각이 결합되면 남편은 당신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암시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이제 우린 끝날 준비를 해야 해라는 경고로 들립니다. 한 번은 그냥 지나갈 수 있어도 반복되면 남편은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남편이 정말 이혼을 고려하지 않던 사람이라도 그 말이 계속 들리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런 말은 남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효과를 냅니다. 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게 이 정도로 가치 없나? 라는 생각은 남편을 점점 더 냉소적이고 거리감 있는 태도로 변화시킵니다. 이혼을 암시하는 말은 결코 관계를 개선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 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촉매제가 될 뿐입니다. 대신 화가 난다면 감정을 표현하되 우리 사이를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방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보세요. 우리 이혼할까? 라는 말은 금지어입니다. 이 말을 뱉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2번째는 옛날 일로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옛날에 너 그랬잖아입니다. 젊었을 때 남편이 했던 잘못된 행동이나 서운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는 순간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직도 그 얘기를 꺼내? 나는 평생 죄인이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큰 실수를 해서 그때 당신이 정말 힘들었다고 해봅시다. 시간이 흘러서도 그때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라는 말을 반복하면 남편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복수는 되겠지만 그 결과는요? 남편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면 남편은 내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좌절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은 과거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남편을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그 관계는 현재와 미래가 없는 과거에만 갇힌 관계가 되고 마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대신 현재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남편이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을 봐야 합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은 당신 덕분에 많이 안정됐어 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과거의 자신을 탓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과거로 남편을 붙잡지 말고 현재와 미래로 함께 나아가세요. 3번째는 남편의 부모를 험담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 앞에서 그의 부모님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은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 어머니 너무 까다로우셔라거나 아버님은 왜 매번 그런 말씀을 하실까? 같은 말이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게 속 시원할 것 같죠?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마음에는 폭풍 같은 감정이 휘몰아칩니다. 남편은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에 들어갑니다.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셔. 그걸 왜 이해 못해? 라며 반박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불쾌함이 쌓이죠. 내가 부모님 욕을 듣기 위해 결혼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남편은 당신과 부모님 사이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한쪽은 배우자로서의 불만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니 남편은 중간에서 도망치고 싶어질 겁니다. 심지어 남편이 아무리 당신 편을 들어주더라도 속으로는 서운함과 죄책감이 남습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 감정은 다시 당신에게 냉담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만이 생겨도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표현 방식입니다. 직접적으로 험담하는 대신 당신 부모님은 이런 점이 참 좋으신데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더라라고 말하면 남편도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할 겁니다. 남편의 부모님은 그가 평생을 함께한 가족입니다. 그들을 부정하는 말은 곧 남편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험담 대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세요. 남편 앞에서 부모님 험담은 금물입니다. 네 번째는 남편의 외모나 능력을 깎아내리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 살 좀 빼야겠어 라거나 이 나이에 그렇게 버는 거면 너무 적지 않아? 같은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 그냥 조언 정도로 한 얘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한 지적은 남편에게 직접적인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졌네 같은 말을 들으면 남편은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내가 더 이상 매력적인 남편이 아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 상처가 쌓이면 남편은 점점 당신과 거리를 두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능력에 대한 비난은 더 치명적입니다. 당신 친구들은 다 승진했더라. 당신은 왜 그 자리에 그대로야?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난 이 집에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가정을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포기와 무기력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비난이 반복되면 남편은 당신 앞에서 자신을 감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이기 싫어서 대화를 피하고 결국 부부 사이에 냉랭한 벽이 생기게 되는 거죠. 남편의 외모나 능력을 지적하는 대신 그가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 주세요. 당신은 참 믿음직스러워. 당신 덕분에 내가 항상 힘을 얻어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오히려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비판은 남편의 마음을 닫게 하고 칭찬은 남편의 에너지를 열게 합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행복한 부부 관계의 시작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다른 집은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야?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었죠? 하지만 이런 비교의 말이야말로 남편의 마음에 칼을 꽂는 행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옆집 부부가 새 차를 뽑았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는 새 차도 뽑고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 차를 계속 타야 해? 라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저 사람만큼 능력이 없지. 그래서 내가 나한테 실망했구나.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지 몰라도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평생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게 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남편은 점점 상황 자체를 회피하려 든다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집은 옆집처럼 될 수 없어라는 생각에 의욕을 잃고 당신과의 대화조차 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엔 난 아무리 해도 저 사람의 기대에 못 미쳐라는 좌절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비교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아내 생일에 명품백을 선물하던데 당신은 왜 안 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그걸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구나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책은 종종 반발심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그럼 너도 다른 집 아내처럼 살아봐. 라는 말이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다른 집과의 비교는 남편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부부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만듭니다. 대신 우리 집은 이런 점이 참 좋아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당신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질 겁니다. 비교는 멈추고 칭찬과 격려를 시작하세요. 6번째는 혼자 희생했다는 말을 반복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라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그 말에 담긴 진심은 이해합니다. 당신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남편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이 말을 반복하면 남편은 점점 더 큰 부담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퇴근해서 힘들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가 평생 이 집 살림하느라 하고 싶은 거 하나 못했어 라고 말하면 남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 인생을 망친 거야. 이런 생각이 쌓이면 남편은 집에 오는 것조차 피곤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말이 반복되면 남편은 점점 나로 인해 내가 불행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럼 내가 떠나줘야 내가 행복해지겠지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끊임없는 희생의 압박이라는 걸 아시나요? 물론 희생의 고단함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에게 죄책감을 안기는 방식으로 말하면 당신이 원하는 건커녕 관계가 더 멀어질 겁니다. 희생 이야기를 하기보다 그 희생으로 얻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대화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잘 지낸 건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야 라는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다시 열게 할 겁니다. 희생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희생을 내세우기보다 함께한 노력을 인정하며 서로를 격려하세요. 7번째는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중 하나는 누구 남편은 이렇게 잘하더라라는 비교입니다. 아마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가볍게 던진 말일 겁니다. 하지만 남편은 속으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라며 분노와 서운함을 동시에 느낄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친구의 남편이 여행을 준비했다고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구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여행도 계획하더라. 당신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남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래, 난 쓸모없는 남편이지라는 자괴감과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비교당하는 걸 반복적으로 느끼면 점점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출 수 없어. 그냥 내가 없는 게 낫겠다라는 극단적인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당신이 원했던 변화는커녕 남편은 더 냉담하고 멀어지는 결과만 남습니다. 솔직히 말해 다른 남자와 비교한다고 해서 남편이 갑자기 그래, 내가 더 잘해야지 라며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다라는 결론만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남편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당신이 해주는 소소한 배려가 정말 좋아라는 말을 들으면 남편은 더 노력하고 싶어질 겁니다. 비교는 자극제가 아니라 관계 파괴의 지름길입니다.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만의 남편으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은 마치 오래된 성과 같습니다. 돌 하나, 벽돌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성 전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리고 그 벽돌을 무너뜨리는 건 종종 작은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던진 말이 남편의 마음에 금을 내고 그 금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지키고 싶다면 말을 아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과연 이 말이 우리 관계에 도움을 줄까? 아니면 독이 될까? 를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황혼이혼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작은 오해와 불만들이 쌓이고 쌓여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는 폭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심코 던지는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필요한 건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따뜻한 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부부란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인생의 동반자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멤버십 가입으로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럼 더 좋은 영상 자주 올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